저는 이대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이더리움을 매수할 계획이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4시 한번 캔들 기준 200일선 현재가 기준으로 달러 차트 65K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봉이 나온다면 알트코인을 진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킹스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근까지 전달드렸던 관점대로 흘러가고 있고, 최근에 조금의 변동되는 내용들은 알트코인 진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알트코인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전 관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까지 알트코인들이 급락에 나섰던 지금의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 반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반등에서 비트코인 달러 차트 기준 4시 한번 캔들 200일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저점을 한 번 더 낮출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당시에 200일선을 저항받고 저점을 한 번 더 낮추는 하락이 나왔었고, 이때 내려오는 하락에서 제가 봤던 단기 1차 바닥 라인이 52K였었고, 저는 그 하락을 마지막 하락으로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비트는 최근까지 말씀드렸던 52K 라인까지 내려왔다면 제가 최근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을 진입할 예정이었었고, 비트코인은 크게 하락이 나와 주었었지만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주말간 다시 반등문이 나와주면서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양봉의 형태가 나와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무작정 하락이다, 52K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말보다는 어쩌면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고, 이제부터는 조금은 유연하게 차트를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저번주 토요일과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하락이 아니라 반등으로 이어진다면 중요 저항 자리는 65K를 보고 있고, 해당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저는 그 구간에서 좀 알트코인 진입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비트코인 관점은 크게 아직까지는 변동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과거 영상에서 월봉상 관점 그리고 경제 관점, 차트적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해당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에서는 좀 알트코인 위주로 알트코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차트적인 부분도 영상으로 전달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업비트를 보게 되면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알트코인 테마는 우선 비트코인 관련 코인들, 예를 들면 스택스,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그리고 AI 관련된 코인들, 그 다음으로는 밈코인들 위주로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 3개의 테마를 위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사실 생각보다는 조금은 단순합니다. 자, 이 바닥 자리가 5월 2일이었었는데 이때부터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올랐던 테마들이 사실 지금 보고 있는 위 3개의 테마를 제외하고는 이 비트코인 반등에서 알트코인들이 사실 크게 반등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하면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된다면 이 코인들이 오를 거야 라고 미리 신호탄을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사실 비트코인 관련 코인들 AI 그리고 민코인들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고점을 찍었던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올랐었던 코인들이었었거든요. 페페 같은 코인들은 거의 13배 가량 올랐었기 때문에 이미 유동성이 크게 들어왔던 코인들에서 반등이 유의미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또 다시 말하면 알트코인에 대한 신규 유입 자금이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은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자 1번 캔들로 좀 더 크게 봤을 때 그 차트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과거부터 알트코인들이 상승이 나왔던 구간을 다시 한번 봤을 때 이 구간, 첫 번째 구간에서 에토스, 솔라나 계열 코인들이 이때 지금은 없어졌지만 세럼 같은 코인들이 크게 반등이 나왔었고, 다시 그 다음 반등 구간에서 솔라랑 자발트 코인들 다시 또 상승이 나왔을 때 이때 SEC에서 알트코인들이 죄다 증권이라고 했을 때 POW 코인들이 상승이 나왔었고, 그 다음 상승에서 바이낸스의 선물 상장 자발트 메타가 한번 있었었죠. 조정이 나와주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수이세이 미나 코인들이 반등이 나왔었고, 눌림이 나와주고 다시 또 올라오는 이 상승에서 RWA 밈 코인들이 크게 상승분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좀 더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이 구간에서는 모두가 기억을 할 겁니다. NFT 장이 연출되었었던 구간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구간에서 여기가 바닥이 나왔었고 지금 반등이 진짜 찐 반등으로 하는 큰 반등이라고 한다면 분명 또 다른 메타가 또 다시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분이 나와 줄 겁니다. 매번 대장 코인에 대한 메타는 바뀌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완벽한 탈중앙화 코인이라는 타이틀을 걸면서 최근까지 반등분을 보여주지 못했던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번 메타가 뭐일 것 같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 저는 예측을 하는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여러분들에게 기대 심리를 드리는 건 오히려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AI와 밈코인에 대한 상승 여력이 지금도 유효한
이러한 시장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정 테마에서 다시 또 급등분이 나와주면서 호재성 이슈를 끼고 알트코인 일본 캔들 기준에서 플러스 30에서 플러스 40%짜리 장대 양봉 일본 캔들이 나와준다면 저는 그 코인을 기준으로 신호탄을 보면서 상승장이 다시 한번 더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트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 설명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개념 하나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을 찾아다니지만 알트코인 상승에서는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분이 나와주기 때문에 거래량은 보통 저점에서 나오는 경우보다는 고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로 예를 들면 과거에 이때가 저점부터 고점까지 약 플러스 2배 넘게 상승이 나왔던 거에서 최고점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는 캔들이 나와줬었고, 거래량을 터트렸던 강한 지지라인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자리부터 계속해서 이 자리는 반대로 저항 자리가 됩니다. 자, 결국 그 말을 다시 하면 일반적으로 거래량은 고점에서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점에서 터진 이 거래량 자리가 강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지만 강한 지지를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강한 저항 자리가 된다. 강한 지지가 저항 자리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다른 코인으로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과거 도지코인을 봤을 때 도지코인도 이때 구간 23년도 12월달 차트를 보게 되면은 상승분이 나와주면서 거래량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래량을 터트리는 캔들이 나와줬었습니다. 마지막 고점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는 캔들이 나와주고, 자, 이 자리, 자, 여기가 정확하게는 23년도 12월 6일 캔들입니다. 23년도 12월 6일에 거래량을 터트리는 캔들이 나와주고 이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 해당 자리는 강한 저항 자리가 될 겁니다. 반대로 그 강한 저항 자리를 다시 돌파하게 되면은 해당 캔들, 해당 코인들은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이전 거래량을 넘기는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그 말을 다시 하면 지금 나와주는 이 알트코인들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 최근까지 올랐던 이 상승에서 거래량을 터뜨렸던 캔들을 먼저 찾아야 되고, 그 거래량 캔들을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는지, 자, 이 자리들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또다시 거래량을 터뜨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지, 혹은 고점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이 자리를 이탈해서 아직까지 조정 구간에 있는 건지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번 비트코인 하락에서, 자, 이 하락에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캔들들이 거래량 캔들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자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조정이 나와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지금 알트코인 차트 중에서 표적으로는 최근에 강세를 많이 받았었던 솔라나 차트를 봤을 때는 솔라나 차트도 표시드렸던 이 구간이 결과적으로 고점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강한 지지 라인을 만들었지만 해당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이 연출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차트들이 지금 솔라나 차트랑 비슷한 모양을 그리고 있을 텐데, 이런 코인들은 거래량을 터뜨렸던, 최고점에서 터뜨렸던 이 거래량 캔들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주게 된다면 과거의 도지코인이랑 동일하게, 자, 이 거래량을 터뜨렸던 이 조정을 끝마치고 다시 돌파하는 큰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와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 밑에 구간에서 다시 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단기적인 그 매수 구간을 만들었을 때 추세 전환이 나오기 직전에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자리가 한번 또 연출되는 모습이 나와줄 겁니다. 그럼 현재 코인들 중에서 지금의 거래량 캔들, 최근까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랐던 자리를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코인을 봤을 때, 자, 지금의 세타표엘 차트를 봤을 때는 세타표엘이 최초에 24년도 2월 28일 날 첫 번째 거래량을 터뜨리고 이 거래량을 지키면서 반등분이 나와주고, 그 이후에 2024년도 4월 9일에 거래량을 한 번 더 터뜨리는 상승분이 나와주면서 이 자리를 이번에 눌렸던 조정 구간에서 아래 꼬리를 만들고 계속해서 버티는 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제가 말씀드렸던, 자, 비트코인 지금 차트를 봤을 때 4시간 봉상 200일선이면은 지금 구간에서 저항받았던, 자, 이 구간이 되겠죠. 결국 이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65K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와준다면 세타표엘처럼 거래량 자리를 지켜주는 이런 코인들이 크게 반등받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 이 거래량 캔들 밑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코인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또 이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을 때 신규 진입 타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아직까지는 차트들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관련 코인들 그리고 AI, 밈 코인들 이제 막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코인들 중에 하나가 더그래프 코인을 보게 되면은, 자, 더그래프 코인이 과거에 거래량을 터뜨렸던 지금의 이 자리 3월 9일에 났던 캔들을 시가 자리를 이탈하면서 이 자리를 강하게 지지받았지만 결국 이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면서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에 있지만, 이번에 AI 관련된 코인들이 상승분이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고점부터 내려왔던 이 추세 라인, 자, 이 추세 라인을 이어봤을 때 최근까지 저항받고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좀 건드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더그래프 코인이 이 자리를 돌파해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좀 가져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주면 여기서 바로 진입을 못하더라도 눌리는 자리가
자리가 나와준다면 이런 눌림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줬을 때는 추가적인 반등 이후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저항 자리가 479원으로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종목 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 4시 한봉 캔들 기준 200일선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에서 이평선을 좀 키고 봤을 때 과거에 이 반등에서도 제가 확실하게 우리가 200일선 돌파하는 거 보고 진입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가장 많이 나왔던 댓글이 이제 상승장 시작인데 왜 하락을 보냐라는 댓글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반등이 잘 나와주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돌파하는 구간이 좀 나와줬을 때, 우리가 사실 지금은 종목 진입에 대한 기준을 잡았을 때 사실 이런 저점 자리를 잡고 진입하는 것도 뭐 괜찮겠지만, 최초의 4시 한봉이 200일선을 이탈하면서 이때 알트코인들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크게는 마이너스 50%까지 빠졌던 이 구간을 다시 돌파하는 구간이 나와줬을 때, 이런 구간에서 좀 확실하게 저도 종목 진입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이유가 내가 들고 있는 코인들 혹은 내가 관심 있게 봤던 코인들이 어떤 근거로 올라갈 수 있을지, 사실 하락이 나오더라도 상승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듣고 싶은 말이고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봤던 알트코인들에서는 사실 그런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 거를 뻔히 알기 때문에 사실 알트코인 브리핑을 좀 많이 안 드렸었는데, 오늘도 알트코인 브리핑을 하나 두 개씩 좀 여러분들께 오픈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 여기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반등이 아니라 한 번 더 하락이 나와주더라도 그 하락이 사실 여기서는 좀 어느 정도 반등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바닥 자리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더라도 이 자리에서 좀 어떤 코인들이 잘 버티고 있는지, 반대로 반등이 나온다면 이 자리에서는 좀 어떤 코인들이 좀 우리가 좀 신규로 잡아볼 수 있을지에 대한 브리핑을 앞으로는 좀 하나 둘씩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고점부터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무조건 모아야 된다, 자 무조건 사자,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트레이더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뷰를 바라보면서 투자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사실 제 영상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알트코인에 대한 장기적인 가치 투자보다는 하락이 나온다면 어디서 현금화를 좀 가져가면서 그 현금화 구간에서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은 또 어디인지,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를 돌파해야지 우리가 추가적인 반등분을 좀 노려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오늘 영상이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더 양질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대단히 정말 너무 많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좀 필요로 하는지를 찾아서 또 여러분들이 도움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